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정말 꾸준히 많은 요청이 있었던 책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영상이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까봐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 스타일과 속도대로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6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들, 언제나 잘 살고 싶은 제게 울림을 준 책들, 우리 밍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느꼈던 책들을 오늘 가지고 왔고요. 독서 관련 질문들을 받고 답변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도 조금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인스타그램 무물이랑 유튜브 커뮤니티로 여러분의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서에 관련된 Q&A를 조금 진행하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그냥 라디오 듣듯이, 오디오북 듣듯이 좀 편하게 소리로만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독서 Q&A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법한 것들 위주로 한번 질문을 선정해봤고 차근차근 답변해볼게요. 독서를 꾸준히 하게 된 계기, 제가 극내향형 인간이라 사람 자주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편인데요. 젊은 나이일 때 이 체력을 활용해서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도 자주 만나면서 경험과 지혜를 얻는 게 성장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내향형 인간의 에너지로 그걸 다 채우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자기검열이 꽤 심한 편이라 사람 만나서 에너지를 많이 쏟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실수한 건 없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서 잠 못 들 때도 되게 많아요.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언제나 강렬하지만 저의 이런 성향상 적극적인 외부 활동이나 사람을 자주 만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최대한 간접 경험하고 내적 탐구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괜찮은 인간이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내향형 인간에게 세상은 너무도 어려우니 이런 책에 나만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독서였어요. 네, 그게 제가 책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책을 엄청 열심히 읽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책을 고르는 기준. 일단 그때그때 제 상황이나 고민, 욕구에 맞는 책을 골라 읽는 편인데요. 꼭 고민에 들어맞는 책이 아니더라도 제 관심 분야이거나 재밌어 보이는 책이면 읽습니다.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추천한 책 중에서 고르기도 하고, 인상 깊었던 책에 나온 또 다른 책을 찾아서 고르기도 하고, 관심 생긴 분야가 있으면 또 독자들 후기 찾아서 고르기도 하고, 방법은 다양해요. 그렇게 해서 읽어보고 싶은 책의 후보가 생기면 서점에 가서 직접 훑어봅니다. 제목이 확 끌리면 다음으로 목차를 한번 훑어보고, 목차가 마음에 들면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장이 술술 잘 읽히는 책, 이거다 싶은 책이 발견돼요. 그러면 그걸 사는 거예요. 책을 소장하는 기준. 저는 독서할 때 종이책이랑 전자책을 모두 활용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을 소장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무조건 구매해서 소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 플랫폼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구독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에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웬만하면 구매하지 않고 전자책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책을 빌려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왕 마음에 들어서 고른 책 좀 편하게 내 속도에 맞게 천천히 읽고 싶은데 빌려 읽는 건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숙제하듯이 읽게 되는 느낌이 좀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제 독서 습관 중 하나가 인덱스도 붙이고 뭐 밑줄도 긋고 내 생각도 적어가면서 책과 소통하듯이 읽는 건데 남의 책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도서관 이용하고 빌려 읽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이지만 아직까지 저는 소장하거나 전자책으로 읽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크레마!
전자책 기기, 요거 활용법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전자책 기기로 요 크레마 S 작년에 구입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이 모델이 단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이즈도 무게도 딱인데 너무 아쉬운 소식이에요. 하여튼 전자책을 구입한 이유는 마음에 드는 많은 책들을 모두 소장하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고, 또 자기 전이나 이동할 때 종이책보다 훨씬 컴팩트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했어요. 여기에 밀리의 서재 앱 설치해서 너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이책은 누워서 보기 너무 불편하고 무겁잖아요. 그럴 때 이걸로 누워서 톡톡 넘겨가면서 간편하게 보기 너무 좋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진짜 좋아요.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기에도 부담 없고,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화면보다 눈 피로도도 훨씬 덜합니다. 좋아하는 책 분야, 최근까지는 주로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책들,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책들, 직접적으로 지혜를 꽂아주는 책들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특히 자기계발이나 인문 철학 분야를 좋아했는데, 독서에 조금 더 흥미를 붙이기 시작하니까 요즘에는 소설 같은 문학 작품에도 다시 관심이 생기고, 전에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에세이 분야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건 힘들어 하지만 사람이나 삶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어서 주로 사람이나 삶, 일,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들을 좋아해요. 독서 시간을 따로 잡아놓고 읽는 편인지, 하루 중 책을 언제 읽어야겠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읽지는 않고 그냥 짬짬이 시간 날 때 읽고 싶을 때 읽어요. 제가 다이어리에는 매일 독서 30분 이상 이렇게 목표치를 적어두고는 있는데, 별로 안 끌리는 날에는 아예 안 읽을 때도 많고, 뭐 하나 꽂히면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씩 쭉 읽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읽다가 어렵거나 흥미가 떨어지는 책도 끝까지 읽는지, 그런 책은 억지로 붙잡고 있지 않고 다른 책으로 그냥 넘어가요. 지금 내게 와닿지 않는데 억지로 붙잡고 있어봐야 독서 자체에 대한 흥미만 떨어져서 과감히 놔줍니다. 그렇게 포기한 책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기에 읽으면 또 잘 읽히거나 와닿을 때도 있거든요. 읽었던 책 여러 번 읽기도 하는지, 자주 읽는 일은 아니지만 너무 좋았던 책이나 다시 찾고 싶은 문장이 있는 책은 여러 번 다시 펼쳐봐요. 그런 책들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는 미움받을 용기,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사랑 수업, 타이탄의 도구들 등이 있네요. 후회되는 책 처리 방법, 사실 구매하고 후회하는 책은 거의 없어요. 애초에 제 취향이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책들로 신중하게 구매하는 편이고, 당장 읽지 않더라도 그 책이 필요한 순간들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요. 그럼에도 읽어보고 나서 2번 읽을 것 같지는 않은 책,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책은 알라딘 중고서점에 판매합니다. 직렬식 독서를 하는 편인지 병렬식 독서를 하는 편인지, 굳이 따지자면 병렬 독서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지는 않고, 분야가 다른 책으로 2-3권 정도 골라놓고 그날그날 끌리는 책으로 읽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호흡이 긴 장편소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한 번 읽을 때 그것만 쭉 읽게 돼요. 그런 책은 흐름이 끊기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꾸준히 독서하는 법, 노력하는 방법. 꾸준히 독서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나 노력은 없고요. 최대한 저한테 재밌게 느껴지는 책들, 그리고 필요한 책들 위주로 읽어요. 제게 필요하거나 잘 맞는 책을 골라 읽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거나 흥미가 떨어지는 책은 억지로 붙잡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완독 후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험. 저도 그럴 때 진짜 많은데요. 보통 줄글을 그저 쭉 읽기만 하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읽었을 때 그냥 그런 책이면 상관없는데, 좋은 책은 읽고 나서 우리가 머릿속에 남기고 싶고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책은 되도록이면 종이책을 소장해서 직접 인덱스도 붙이고 좋은 문장에 밑줄도 긋고, 떠오르는 생각은 그때그때 빈 공간에 메모하기도 하면서 읽는 이런 능동적인 독서 습관이 내용을 기억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읽으면서 진짜 많은 감각이 동원되거든요. 책의 무게감이라든지 종이의 질감이라든지 그 문장이 적혀있던 페이지의 위치 감각이라든지 밑줄 긋고 메모할 때 펜의 색감이나 필기감 같은. 근데 나는 책에 밑줄 긋고 메모하는 게 싫다, 깨끗하게 읽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노트나 포스트잇을 준비해서 생각을 메모하거나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책 읽고 인상 깊은 구절만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그 책의 앨범을 따로 만들어서 저장해두는 방법도 있어요.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에 모아놔도 좋고요.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 방법,
독서 기록하는 방법.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랑 똑같아요. 책의 내용을 무작정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것보다 보다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읽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독서 노트나 필사 노트가 따로 있기는 한데 매번 필사하고 노트에 요약하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드는 일이라서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독서 기록하는데 따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면 읽을 때라도 책과 소통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자 하는 마음에 밑줄 긋고 포스트잇 붙이고 메모하면서 읽고 있어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간단한 독서 Q&A를 해봤는데요. 간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벌써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렸기를 바라면서 책 추천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몇 권 가지고 왔어요. 자기계발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에세이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책, 짜잔! 아마 서점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자기계발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추천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올해 첫 자기계발서로 읽은 책, 게리 켈러의 원싱입니다. 더 적게 일하고 더 깊게 집중하여 더 크게 성공하는 비결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저자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싱을 찾아서 집중하고 파고들라고 제안합니다. 복잡한 세상과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 곳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늘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로 일을 더하기만 하다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맞게 된 경험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거나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려다가 결국 어디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낸 경험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멀티태스킹 같은 성공의 원칙이라고 믿어온 것들의 허상을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지속시키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습관 만들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들을 안내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밑줄 쳐놨던 문장이나 구절들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언가를 향한 열정은 곧 어마어마한 양의 연습이나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쓰인 시간은 기술로 축적되고 기술이 나아지면 결과 역시 나아진다. 더 나은 결과는 보통 더 많은 즐거움을 불러오고 그러면 다시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이 투자된다. 탁월한 성과로 나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인풋 하나가 대다수의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한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당신의 습관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당신이 얻는 성취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닌 삶에서 만들어진 습관에서 나온다. 애써 성공을 찾을 필요는 없다. 선택적 집중의 힘을 이용하여 올바른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탁월한 성과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실제로 읽으면서 내 생각이 떠오르는 부분, 질문이 생기는 부분에는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메모하면서 읽는 편이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적어 놓기도 했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의지력도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저는 되게 새롭게 와닿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지력이 그러한 자원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맞춰 하루 일과와 인생을 설계하라. 의지력을 늘 꺼내 쓸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사실 이런 자기계발서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라는 비평이 붙기도 하는데요. 결국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건 독자의 몫인 것 같아요.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분명 와닿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론 무어의 레버리지입니다. 지난 제 일상 브이로그에서 한번 읽는 모습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경제 경영 서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자기계발서이기도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말해왔던 성공의 기본 법칙은 언제나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초반부터 그런 통념을 확 깨버리고 시작하더라고요. 레버리지는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쓰이는 경제 용어로 더 친숙한 단어인데요. 지렛대의 원리를 뜻해요.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도 인상 깊었던 부분들 살짝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자신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된 삶을 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고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레버리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연료는 지식이다. 성장과 발전은 지식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지식에서 나온다. 당신은 단지 그 지식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최고의 자산이다. 자신에게 가장 높은 이자를 지불하라. 자신에게 현명하게 투자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비전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 미래를 구축하는 일,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라. 레버리지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실천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저도 읽으면서 내 삶에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됐고 일과 시간, 돈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책입니다.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고 여유 있게 가꾸기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 꼭 알아두면 좋을 개념과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읽게 됐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읽을수록 더 좋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0살의 저를 만나게 된다면 이 책을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소설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배경이고요. 대저택의 집사로 일하고 있는 스티븐스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늘 집사라는 직업과 품위에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는 평생을 집사로서 몸바쳐 일하다가 그 저택을 인수한 새 어르신의 배려로 이제껏 생각해본 적도 없는 6일간의 긴 휴가를 받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여행을 통해 그는 자신의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읽다 보면 그의 직업의식과 신념에 존경심이 들다가도 또 융통성 없는 모습과 자기 합리화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기도 해요. 주인공이 늘 이야기하는 집사로서의 품위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품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요. 일과 윤리, 위대함과 정직함 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이건 뭔가 좋았던 문장들을 읽어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전체적인 스토리를 흐름에 따라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줄거리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면서 독자가 직접 생각하고 가치 판단하고 평가할 몫을 준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다른 문화권의 소설이지만 사색적이고 굉장히 섬세한 문체 덕에 장면마다 상상력을 풍부하게 동원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과 사랑,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게 사유해볼 기회를 준 책이어서 이 책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밍들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최근에 너무 재미있고 인상 깊게 읽은 양귀자 작가님의 장편소설 모순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고 인생소설로 꼽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순을 읽기 전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소설로 양귀자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접했는데 그때 느꼈던 작가님의 엄청난 필력과 몰입감을 이 소설에서도 역시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25살의 안진진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그녀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진진의 엄마와 이모 그리고 결혼감으로 생각하는
두 명의 남자가 주변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캐릭터 설정이 뚜렷하게 대조적이어서 더 흥미롭더라고요. 이런 대조적인 설정들을 통해서 인생은 모순의 연속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인공이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추측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어요. 내 인생의 볼륨이 이토록이나 빈약하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어쩔 수 없이 절망한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우울해하는 것은 내 인생에 양감이 없다는 것이다. 내 삶의 부피는 너무 얇다. 겨자씨 하나를 심을 만한 깊이도 없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솔직함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솔직함은 때로 흉기로 변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줄일 수 있다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쉽다. 삶의 어떤 교훈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모순이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꽤나 묵직하고 추상적인 느낌이었는데 막상 읽어보면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읽는 내내 모순이라는 주제의식이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분명하게 전달되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행복과 불행, 풍요와 빈곤 같은 다양한 개념의 이면을 들추어 볼 수 있어서 공감할 부분도 생각할 거리도 많았던 책이었어요. 주인공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에서는 이입이 돼서 되게 슬프고 먹먹해지기도 했는데요. 인생의 고민이 많은 시점에 읽으면 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맨 마지막에 작가의 말 몇 줄 읽으면서 이 책 소개는 마무리할게요. 인간이란 누구나 각자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낸다.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전적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그 반대어도 함께 들여다볼 일이다. 세상의 일들이란 모순으로 짜여 있으며 그 모순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삶의 본질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큰 기대 없이 읽었다가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밑줄 그으면서 읽은 남인숙 작가님의 쇼핑 에세이예요. 책 제목에는 물건을 산다는 것과 인생을 산다는 의미가 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쇼핑이라는 주제의 에세이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람의 심리와 태도가 정말 통찰력 있게 다루어져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산다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내 삶에 분배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선순위가 내 태도와 가치관이다.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선택하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다. 작은 선택에 서툴면 큰 선택도 서툴다. 내가 정말 원하는 물건만 내 삶에 들이겠다는 결심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했다. 취향에 귀를 기울인 쇼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귀하다는 센스를 얻을 수 없고 끝까지 성공적인 쇼핑을 해볼 수도 없을 것이다. 탁월한 감각이 없더라도 쇼핑이라는 행위에 겁없이 자아를 싣고 결정한 그 선택에 자신감을 갖는 사람은 멋져 보인다. 취향에 귀 기울여 고른 물건들이 일관성을 띠고 그 사람의 자아를 표현해주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물건 고르는 센스란 결국 자신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용기에서 나온다. 욕망을 음미할 수 있는 삶은 욕망이 채워지는 삶보다 근사하다. 만족지연은 보상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목적성 없는 만족지연은 현재를 더 유용하게 쓰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일 뿐이다. 좋은 것을 즐길 만한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나 지금이다. 오히려 괜찮은 듯 아닌 듯 애매한 마음으로 집어들었다가 살필수록 단점이 없어서 사기로 결정한 물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았다. 사람도 물건도 하나의 호감 포인트에 꽂혀 눈이 먼 채 삶에 들여놓으면 서로의 존재가 독이 되기 십상이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짧은 호흡으로 편하게 읽기에 좋아요. 저는 펼친 자리에서 금방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쇼핑이라는 주제에 대한 작가님의 특별한 시선을 느낄 수 있어서 신선했고요. 나의 쇼핑의 태도가 삶을 대하는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도 꽤나 충격적이었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문장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밀리의 서재,
전자책으로 읽은 에세이 2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해볼까 해요. 아무튼 발레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발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흥미를 붙이다가 읽게 된 취미 발레를 주제로 한 에세이예요.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가볍게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남들은 늦었다고 하는 나이에 발레에 입문하게 된 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번에도 인상 깊었던 문장이나 구절 살짝 읽어드릴 텐데 전자책이라 페이지 수는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새로운 경험보다는 반복되는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이론이 있다. 나이 40을 넘어서도 심리적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린 시절 꼭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내게는 그게 발레였다. 몸으로 창조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신에 집중하다 못해 우울하게 자기 자신을 파먹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단순한 생의 원칙에 따라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죠. 몸이 진짜예요. 그리고 발레에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몸을 낮추는 플리에라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 플리에를 이렇게 비유한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에 플리에의 순간이 있는 게 아닐까? 낮아지고 떨어지고 주저앉는 순간들 말이다. 원하던 일을 얻지 못했을 때,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어그러졌을 때, 사랑이 어긋났을 때,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건 넘어지는 게 아니다. 그저 각자의 플리에를 하는 거다. 높이 뛰어오르는 순간이 있으려면 플리에를 꼭 거쳐야 하고 내려와야 할 순간에도 플리에는 꼭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날에는 오늘은 꽤 깊은 그랑플리에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곤 한다. 몸은 마음을 반영하고 마음이 이끄는 만큼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이는 몸의 선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대충 눈치챌 수 있다. 이 책이 시리즈예요. 아무튼 시리즈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세계를 담아낸 시리즈예요. 주제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서재, 쇼핑, 문구, 여름, 달리기. 내 관심 분야의 주제를 골라보는 재미가 있고 분량도 그리 많지 않아서 특히 자칭 독서 초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기 위한 입문서적으로 가볍게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리즈 독서 초보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에세이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생애 감사해인데요. 배우 김혜자님의 자전적 에세이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김혜자님의 연기와 캐릭터를 볼 때마다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에세이가 서점에 딱 나왔을 때 배우 김혜자님의 이야기, 인간 김혜자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담겨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구매할까 하다가 마침 밀리의 서재에 이 책이 있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자전적 에세이다 보니까 그녀의 젊은 시절과 내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까지 엿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성품이나 내면에 공감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고 직업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더 나아가서는 삶의 자세에서도 배울 점이 참 많다고 느꼈어요. 따뜻하면서도 담백한 문체 덕에 읽기도 편했고요. 이것도 읽으면서 공감 갔던 부분, 인상 깊었던 부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가슴 설레는 것이 있을 때 삶이 은총으로 빛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는 절대로 내가 경험한 삶이 그냥 없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험도 나쁜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겨냈으면 말입니다. 타고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허무주의자로 타고났고 정신력이 그다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쯤 데려가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슈베르트가 내일 아침엔 깨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잠자리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작품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끝나면 매번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늘 삶의 한쪽에 죽음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다음 작품에 온 힘을 다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돈과 명예가 아니라 그 천성적인 허무가 나에게는 연기 생활에 더욱 전념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내 연기에서 위로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곧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날개는 누가 달아주지 않습니다. 내 살을 뚫고 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책이 작품이나 연기에 대한 내용뿐이라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이나 그런 경험을 담은 책에는 늘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각기 다른 분야여도 거기에서 항상 인생이나 진리가 보이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그게 느껴졌고요. 저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만한 기회를 주고 또 위로받는 듯한 기분을 느껴서 저한테는 이 책을 읽는 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제 목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해가 좀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독서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과 저의 생각? 올해 상반기 동안 읽은 책 중에 제게 울림을 준 책 몇 권 소개해드렸어요. 부디 너무 지루하지는 않았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영상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 여러분이 이미 읽어보셨던 책이나 제 소개를 듣고 읽고 싶은 책이 생겼다 하시면 댓글로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천할 만한 다른 책이 있다면 저와 또 다른 밍들레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안녕! Oh no, I gave my heart away.